이방원이 3대 태종,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킹메이커는 네. 바로 계모 신동왕후 강씨와 이방원의 아내 민씨입니다. 이방원의 아내 민 씨는 그렇다 쳐도 신덕왕후 강씨요? 그러니까요. 여기랑은 나중에 틀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뭐 경쟁자나 다름이 없는 이방원을 미뤄줬다고요? 제가 봤을 때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것처럼 실제로 태종과 신덕왕후 사이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얼마나 안 그럴 수밖에 좋았냐면 없지 뭐. 이방원이 왕이 된 뒤 신덕왕후 강씨를 후궁으로 격하시켜버려요. 아, 진짜 싫었구나. 네, 조선에서 종묘는 임금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곳이잖아요. 조선의 첫 왕비이자 계모였던 신덕왕후 강씨 위패를 종묘에서 치워버리고 후궁의 예로 제사를 지냅니다. 왕비를 후궁으로 이렇게 격화시키는 정도면 진짜 싫어했겠는데요? 왠지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도 제가 봤을 때 온전치 못했을 것 아. 같고 굉장히 좀 불안한 예감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태조는 이 신덕왕후의 존재감과 권위를 유지하고자 경복궁 바로 옆에 그 정릉 쪽에다가 두고 원찰로 흥천사를 세워서 신덕왕후뿐만 아니라 세자 이 방석에 권력도 힘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요. 위치를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정동에 묘를 쓴 건 좀 너무 심했다. 너무 가깝죠? 그쵸? 강북삼성병원 맞은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동극장. 네. 인간 내비게이션. 이거 강북삼성병원이 돈이문이 있었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대문 안에다가 지금 묘를 썼다는 얘기야. 맞아요. 이 신덕왕후 능이 도성 안에 있는 것은 예에 어긋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서울 도성 안이었던 서울 중구에서 지금의 성북구 정릉 등으로 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종은 정릉을 성북구로 옮길 당시에 또 정자각도 헐었어요. 이 정자각 헐은 이야기 우리 한석준 씨 태종실로 읽어주시겠어요? 정릉의 정자각을 헐어서 누각 삼간을 짓고 정릉의 도를 운반하여 쓰고 그 봉부는 자취를 없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이 좋겠으며 서기는 땅을 파고 묻는 것이 좋겠다. 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좀 심한 것 같기는 하네요. 심하다 이거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곳 보시겠어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인간 내비게이션님 아시나요? 청계천인데. 네, 이게 딱 청계천 네. 느낌이죠. 빌딩 있고. 네네. 네. 여러분 청계천 가보시면 여기를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되게 황당한데요. 네. 이곳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천 광통교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신덕왕후 능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막 비범한 무늬들이 있죠. 저거만 그러네요. 뭐지? 뭐 이거를 엄청 화려한 게 다리를 있네. 만드는데 이렇게 정성을 들였다고 하고 볼 수 있는 거. 실제로 가보면 정말 퀄리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바로 이 돌들이요. 원래 신동왕후 능에 있었던 성물이었던 거예요. 그 이제 엄청나게 공들여서 만든 그런 고급 성물들을 바로 이 병풍석들을 여기 광통교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이제 왜 그런 거냐면 1410년에 태종은 홍수로 인해서 흙으로 만든 광통교가 무너지니까 다리를 튼튼한 돌다리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그 돌을 바로 이 신동왕후 정릉에 사용된 옛 성물들을 사용해서 만든 거죠. 왜냐하면 광통교는 당시에 도성 안에서 가장 넓은 다리였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다리였어요. 밟고 가라.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마구마구 밟고 가라. 이런 식으로 정말 이 태종의 엄청난 뒤끝 장렬 나타난 거죠. 네. 야 이거는 근데 너무 잔인하다. 이거 뭐 거의 능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막 질 밟고 가라 막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저렇게 싫어하는데 왜 강씨가 이방원을 도왔다 그러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신동왕후 강씨가 이방원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1396년 신동왕후 강씨는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요. 근데 이게 왜 이방원이 왕이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자, 여러분, 인생은 뭐다? 40부터? 40부터? 인생은 뭐라고? 80부터 아니에요? 40부터? 인생은 공부다. 정말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공부 평생 해야 된다고. 일본에선 빠져나왔네요. 지금 송강 씨한테 빠져나왔어요. 다행이다. 인생은 인생이? 타이밍이잖아요.
인생의 순간순간 시기와 결정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특히 역사에서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많은 거를 바꿔놓습니다. 신덕 왕후가 사망했을 때가 이방원이 명에서 돌아온 직후거든요. 오. 왔더니 신덕 왕후가 없네? 오. 기회가 찾아온 거죠. 지금이다. 신덕왕후가 사망한 1396년은 아들 방석을 세자에 올린 지 4년 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막강한 권력으로 막내 아들이 세자가 됐지만 왕비가 죽으면서 세자의 보호막이 약해지게 된 거예요. 아, 그 틈을 타서 이방원에게 찾아온 타이밍. 네. 야, 이거 놓치면 안 되겠는데요? 자, 만약 이때 신덕왕후 강씨가 죽지 않고 막 오래 살고 장수했다면 이방원은 세자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이 신덕왕후 강씨 때문이라도 세자의 자리를 쉽게 넘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신덕왕후가 죽은 후 정도전 일파는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병 혁파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 계기로 이방원이 1차 왕제난을 일으키게 돼요. 내 사병을 혁파하려 하더니. 자, 그래서 결국 이방원은 정도전과 세자까지 다 처단해버리고 왕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신덕왕후 강씨가 그를 지지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방원이 왕이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일찍 죽어서. 네. 야, 의도하지 않은 킹메이커. 하나쌤이 저기 신동왕 광씨 매기는 건데요. 오래 살아야 돼,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헌릉인데요. 왼쪽 능은 조선 3대 왕 태종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있는 오른쪽 능의 주인공이 바로 이방원의 두 번째 킹메이커 아내 원경왕후 민씨입니다. 이방원은 16살 때 고려 최고의 권문세족 딸인 2살 연상 민씨와 결혼을 합니다. 아내 민씨는 남편 이방원의 내조를 톡톡히 했는데요. 어떤 내조를 했을까요? 밥 맛있게 잘해주는 거예요. 아, 이거 중요하죠. 네. 얘들아 너네도 우리 남편 좀 도와줘 하면서 막 뭐 삼각김밥 같은 거 싸주고. 참치마요. 제일 먹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 오늘 아침도 먹고 왔어요. 아 진짜? 알았어요. 삼각김밥을 나이지. 좋아하는구나. 맞아. 네. 최고의 권문세족이라고 했으니 집안의 파워가 있었을 테고 권력적인 뒷받침. 최고의 집안의 힘으로 밀어줬지 않았을까. 나태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왜냐면 또 이방원이 사랑을 많이 못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외로움을 많이 탔을 것 같아서 좀 많이 안아줬을 것 같아요. 허그를 좀 다 각자 자기 소리요. 필요한 거 얘기하고 있어. 참치마요, 허그 막 다 자기 필요한 거 얘기. 마음에 있는 소리 많이 하네요 오늘. 아, 권력이 힘들다. 필요하신 건가요? 나는 권력이 필요한 건가? 아 방금 권력이 필요한. 허그 이벤트 한번 해야 그런 거 되겠어요. 정말 여러분 기발한 상상력 진짜 높이 삽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없고요. 이방원이 왕이 되는 결정적 사건이 뭔가요? 왕자의 난. 그렇죠. 1차, 2차 왕자의 난이 있었잖아요. 1차 왕자의 난 당시에 이 정도전이 왕자들의 사병과 무기들을 모두 압수해서 왕자들의 권력을 누르게 했어요. 사실 이 1차 왕자의 난 전에 막 그 왕자들을 궁궐에다 가둬놓았단 말이에요. 이때 이방원이 정도전과 이복 동생들을 처단하게 되는데 근데 병사랑 무기 다 빼앗긴 상황에서 이방원이 어떻게 난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아내가 칼을 갈았어요? 대장장이니까요. 어떻게 했지, 요거 진짜? 어떻게 했을까? 바로 이방원의 아내 민 씨는 앞날을 대비해서 무기들을 몰래 숨겨놨습니다. 아, 쟁여놨구나. 네. 그래서 1차 왕자의 난이 있던 바로 그날 밤 이방원에게 극적으로 무기를 전달하여 큰 힘을 보탠 거죠. 야, 그럼 무기를 뺏어갈 거라는 걸 예상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궁궐에 왕자들을 다 이렇게 가둬놨을 때 이방원이 아내가 아파서 뭐 이런 핑계로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자 여기 숨겨놨어요. 그래서 무기를 준 거죠. 최고의 내조다. 아니 근데 그 아내 민 씨는 어떻게 그 무기를 그러니까. 숨길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엄청난 얘기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다. 민 씨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그것이 있었어요. 남편이 승리한 것을 확신한 바로 그것 뭐였을까요? 승나이가 있었나? 무당? 무당이 있었나요? 역시 바로 진령군? 진령군이 있었나요? 바로 원경왕후 민 씨가 진령군 같은 엄청 의지하고 믿었던 무당 정사신파가 있었다. 아 진짜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계속 살아가지고 진령군까지 해먹은 거 아니에요? 이게 작자 미상에 좌계부담이라는 이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원경왕후 민씨는 남편 이방원에게 고비가 있을 때마다 무당 정사신파에게 여러 번 점을 쳤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이 정사신파 예언이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와, 예를 들면 이제 명나라를 가야 됩니다. 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러면 가 좋은 일 많네. 귀인도 만날 거야. 귀인도 만나. 가 이러고 이제 가고 네. 황제랑 친구 되고 막.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자, 이렇게 덕분에 정도전의 영모 또한 무당의 점괘로 인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예언이 사실 매번 적중했다면요. 민 씨는 무기를 몰래 주면서도 이방원한테 왕이 될 거야. 뭐 이렇게 믿었겠네요. 그쵸. 태종 이방원도 아내 민 씨의 공을 높이 샀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우리 한석준 씨 읽어주시죠. 태종 이방원이 고려사를 보다가 세종에게 이르기를 내 어머니의 공이 왕건 아내 유씨의 제갑에 비교하면 더욱 중하다. 네. 여기서 말하는 제갑은 갑옷입니다. 그러니까 네. 궁예를 몰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걸기했을 때 왕건이 좀 주저 있어요. 그랬더니 아내 유씨가 갑옷을 입히고 독려해서 빨리 나가라고 지금. 그래서 왕건이 왕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태종 또한 자기 아내 민씨가 왕건의 아내 유씨만큼 본인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고 인정해 준 거죠. 그렇다면 명성황후의 무당만큼이나 민씨의 무당도 부와 권력을 얻지 않았을까요? 무당이 또 신기한 게 원경왕후한테 복채도 따로 받지 않았대요. 그 이유가 이 집 공짜로군요. 아내께서는 귀한 마님이 되실 것인데 어찌 감히 복채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400년 이방원은 조선 3대 왕 태종에 오르게 됩니다. 야, 요거 박수. 축하합니다. 박수. 근데 정말 드디어. 파란만장했어요. 예. 네, 이방원은 인정. 네.